여러분, 혹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막 무릎이 끊어질 것처럼 쑤셔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설치신 적 많으시죠? 아이후, 그럼요.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어떻고요. 꼭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 무릎 때문에 침대 내려오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맞아요. 삐걱거리는 느낌. 네, 저 앞에 뻔히 보이는 계단도 막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잖아요. 가끔 삐끗 찌릿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난간 없으면 불안하고요. 맞아요. 난간 꼭 잡게 되죠. 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정말 신물이 날지게 하니 싫 겁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끔찍한 무릎 통증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한 비법이라고 해서 이게 심지어 소주랑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핵심이죠. 게다가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무려 35년 또 45년 경력의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직접 경험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효과를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경험이 중요하죠. 의사 선생님들의 실제 경험.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그러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 싹 없어지고 계단, 달리기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주인공이 바로 이 두 분의 베테랑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한 분은 정형외과 전문의신데 35년간 무릎 관절 환자들을 돌보신 김종호 선생님이시고요. 올해 72 되셨다고 해요. 네, 35년이면 정말 대단하시죠? 그렇죠. 다른 한 분은 더 오래되셨어요. 무려 45년 이상 환자들 곁을 지켜오신 내과 전문의 윤태수 선생님, 88이시고요. 정말 두 분의 연륜이 느껴지죠. 그럼요. 특히 김종호 선생님, 정형외과 전문이신데 본인 경험담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본인도 겪으셨다고요? 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62살 때죠. 그때 본인이 직접 아주 극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본인이요? 네, 아침마다 무릎이 너무 뻑뻑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본인이 의사인데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던 중에 본인이 치료하시던 78살 박순자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그분한테서 좀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 할머니한테서요? 네, 어떤 이야기였나요? 바로 그겁니다. 소주에 생강을 담가서 우려낸 물을 무릎에 바르는 거였죠. 소주랑 생강이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신반의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십 년 현대 의학을 하신 분이니까 좀 믿기 어려우셨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박순자 할머니 무릎 상태가 실제로 꾸준히 좋아지는 걸 옆에서 직접 보신 거예요. 아, 진짜로 효과를 보신 거군요, 할머니가. 네. 그걸 보시고 김 선생님도 에이 속는 셈 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직접 시작을 해보셨다는 거죠. 와,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이게 놀랍게도요. 직접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아침에 그 뻣뻣하던 느낌 있잖아요. 그게 눈에 띄게 줄어들더래요. 정말요? 일주일 만에요? 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그렇게 힘들었던 통증이 훨씬 덜해졌다는 거예요. 와, 2주 만에 통증 완화라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 동료 의사들이 아니, 김 원장,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이야, 이건 거의 드라마틱한 변화인데요. 그렇죠. 또 다른 분, 45년 경력의 윤태수 내과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병원에서 약 주고 주사 놔도 그게 그때뿐이고 자꾸 재발하는 환자분들 보면서 늘 안타까우셨대요. 아,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주생강 요법처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오히려 많은 환자들한테 꾸준히 통증을 줄여주는 걸 직접 보셨다는 거죠. 먹는 약도 아니니까 속 쓰리거나 간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쯤 되니까 진짜 궁금한 게 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 보니까 꼭 나이 탓만은 아니라고 하던데로. 맞아요. 그게 제일 흔한 오해 중 하나죠.
물론 노화도 영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복합적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연골 마모예요. 무릎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그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거죠. 아, 연골이 닿는 거. 네, 보통 한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데 특히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계단 자주 오르내리는 거 이런 게 연골 마모를 확 빠르게 진행시켜요. 아, 쪼그려 앉는 거 자주 하는데. 그러시면 안 좋아요. 연골이 얇아지면 결국 뼈끼리 부딪히니까 거기서 염증 생기고 통증이 엄청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원인은요? 두 번째는 근육과 인대의 약화예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해요.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그리고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아, 허벅지요? 네, 이 근육들이 무릎을 딱 튼튼하게 잡아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안정성이 확 떨어져요. 아,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흔들리는 거군요. 그렇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손상된 곳에 산소랑 영양분도 가고 회복이 빠른데 순환이 안 되면 회복도 더디고 통증에도 민감해져요. 혈액순환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무시 못할 체중 증가입니다. 아, 역시 체중. 네. 체중이 1kg만 늘어도 걸을 때는 무릎에 3kg, 계단 오를 때는 무려 5kg의 압력이 더해진다고 해요. 헉, 5kg요? 1kg 쪘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다쳤던 경험이라든지 너무 무리하게 운동했던 습관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연골, 근육, 혈액순환, 체중, 생활 습관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맞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무릎 통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 두 분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추천하는 비법, 바로 소주 생강 요법인데요. 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냥 생강을 소주에 담가 바르면 끝인가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 원리는 생강 안에 있는 강력한 성분하고 소주가 가진 특별한 능력, 이 둘의 조합에 있어요. 생강 성분이랑 소주의 능력,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선 생강에는요, 진저롤하고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엄청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진저롤, 쇼가올.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김정호 선생님 자료에 보니까 2019년에 국제관절염 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진저롤의 염증 억제 효과가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수염진 통제 있죠? 이부프로펜. 그거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와, 약만큼이요?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혈관을 넓혀서 피를 잘 돌게 하는 혈액순환 촉진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요. 염증도 잡고 혈액순환도 돕고 생강 자체로도 좋네요? 그럼 소주는 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를 뚫고 아픈 곳, 관절 깊숙이까지 가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피부가 장벽인데. 바로 거기서 소주, 즉 알코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은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는 침투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 알코올이 침투를 돕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강 속에 있는 그 좋은 진저롤, 쇼가올 같은 유효 성분들을 피부 표면에서 더 깊은 곳, 관절 가까이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운반해주는 일종의 배달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배달부 역할, 비유가 재밌네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그냥 물이나 오일보다 알코올의 피부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고 해요. 3, 4배나요? 와, 자체의 강력한 항염, 진통, 혈액순환 개선 효과에다가 소주, 즉 알코올의 뛰어난 피부 침투력, 그리고 바르면 살짝 느껴지는 그 온열감 있죠? 이게 다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염증도 줄이고 통증도 가라앉히고 근육도 좀 풀어주는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이 아니라 천연 재료라는 점도 안심이 되고요. 와, 원리를 들으니까 진짜 솔깃한데요? 배달부 역할이라니. 그럼 이 효과 만점이라는 소주 생강액, 직접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죠. 비율이 엄청 중요하다고 두 분 다 강조하시던데 정확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네,
그 김종호 선생님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황금 비율은 소주 500ml에 생강 50g입니다. 소주 500에 생강 50g. 네. 보통 시중에 파는 소주병이 360ml 정도니까 한 병하고 조금 더 되겠네요.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생생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린 생강이나 생강가루는 진저롤 함량이 확 떨어져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 꼭 생생강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흙만 깨끗하게 씻어내고 김종호 선생님은 껍질째 쓰라고 강조하세요. 껍질 근처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고요. 껍질째요? 보통 껍질 벗기지 않나요? 네, 근데 껍질째 쓰시는 걸 권장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윤태수 선생님 자료에서는 껍질을 벗기면 성분이 조금 더 빨리 우러나온다고도 해요. 이 부분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어느 쪽이든 효과는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네. 자, 그럼 껍질째 씻은 다음에는요? 얇게 편으로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요. 네, 얇게 썰어서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에 그 썬 생강을 넣고요. 준비한 소주 500ml를 부어주는 거예요. 생강이 소주에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네, 잠기도록 붓고 뚜껑 잘 닫아서 햇빛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두고 2주 동안 숙성시키는 겁니다. 2주요? 꽤 오래 두네요. 네, 근데 숙성하는 동안 매일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주면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온다고 해요. 아, 매일 흔들어주고 2주 뒤에는요? 2주 후에 생강 건더기는 건져내고요. 완성된 소주 생강액만 깨끗한 병에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6개월이면 꽤 오래 쓰네요. 아, 근데 이것도 윤태수 선생님은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우려내고 건더기 안 건져내고 그냥 써도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숙성 기간이나 건더기 처리도 조금 다르네요. 네, 맞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두 번 아침 저녁으로 쓰는 걸 추천하는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발을 부위, 그러니까 무릎 주변을 비누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거예요. 아, 깨끗하게 먼저 씻고? 왜죠? 피부에 노폐물이나 기름기 같은 게 남아있으면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아하, 네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는 화장솜이나 거즈 같은데 소주 생강액을 충분히 적셔서요. 아픈 무릎 부위 전체에 넓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톡톡 두드려서. 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요. 액이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 싶으면 손바닥으로 무릎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잡고 원을 그리면서 한 5분 정도 마사지해주면 더 좋습니다. 아, 마사지도 같이요? 네, 손이 좀 차가우면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사지 다음에는요? 마사지 후에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보온입니다. 보온이요? 네, 마사지한 무릎 부위를 마른 수건이나 아니면 얇은 무릎 보호대 같은 걸로 감싸서 따뜻하게 온기를 유지시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소주랑 생강의 온열 효과가 좀 더 오래가면서 혈액순환도 더 잘 되고 유효 성분 흡수율도 높아져서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집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인데요. 재료도 구하기 쉽고, 만드는 거나 바르는 것도 별로 안 복잡하고요. 그렇죠.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 본인 경험담도 들었지만 이걸로 진짜 통증에서 벗어난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김종호 선생님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정말 희망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다는 65세 이순옥 할머니가 계셨어요. 20년이요? 와, 네. 근데 이 소주 생강 요법을 꾸준히 한 3주 정도 쓰시고 나서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편해지셨다고요. 3주 만에요? 대단하다. 또 다른 분은 58세 김철수 씨인데 이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 좋아하던 골프까지 포기할 정도셨대요. 아, 골프를 못 칠 정도로? 네.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고 나서는 통증이 90% 이상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하고요. 90% 이상이요? 와, 거의 다 나온 거네요. 가장 드라마틱했던 분은 71세 박영희 할머니 얘긴데요. 이분은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던 분이에요. 수술 날짜까지요? 네. 그런데 정말 마지막 희망이다 생각하고 이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결국 그 예정됐던 수술을 미룰 정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헐, 수술을 피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례죠. 이야, 진짜 놀라운데요? 윤태수 선생님 환자 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밤마다 무릎이 막 욱신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던 72세 김희수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도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보셨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심했던 통증이 확 줄어들고 이제는 혼자서 시작에 장보러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무릎이 좀 가벼워지는 기분인데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정보가 정말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좀 괜찮은데 하는 생각 드셨다면요. 잠시만 시간 내셔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로 함께 할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무릎 상태가 어떠신지 아니면 이 요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다른 경험담 같은 거 나눠주셔도 저희가 다 확인하니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소통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그 김정호 선생님 자료에 보면 이 소주 생강 요법 말고도 같이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자연 요법들도 몇 가지 더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몇 가지 더 있었죠. 시간 관계상 뭐 다 자세히 보긴 어렵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볼까요? 네, 간단하게만 몇 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우려낸 다음에 그 오일로 무릎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액순환도 돕고 염증 가라앉히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마늘 올리브 오일 마사지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또 다른 건 양파 찜질인데요. 양파를 살짝 쪄서 따뜻할 때 무릎에 대고 찜질하는 거예요. 양파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또 염증이나 붓기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양파 찜질, 이것도 집에서 해볼만 하겠는데요? 그 외에도 뭐 계피 조각 끓인 물에 발 담그는 계피 족욕 같은 것도 있고요. 계피에 있는 신나말데하이드, 유게놀 이런 성분들이 혈액순환 개선이나 통증 완화에 좋다고 하고요. 족욕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또 강황가루에 꿀이랑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섞어서 무릎에 팩처럼 바르는 강황꿀 팩도 소개돼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워낙 항염 효과로 유명하잖아요. 강황팩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런 방법들이 각각 또 다른 원리로 작용하니까 소주 생강 요법이랑 같이 병행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민간 요법들이 좋아 보여도 이것만 믿고 다른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두 분 의사 선생님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게 바로 생활습관 개선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럼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적정 체중 유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이 찌면 무릎 부담이 정말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1kg에 5kg 압력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만 좀 빼셔도 통증이 확 줄어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뒤 근육, 대퇴사두근이란 햄스트링, 얘네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딱 지지해줘야 해요. 운동이요? 무릎 아픈데 운동해도 괜찮나요?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쉬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괜찮다면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 앞으로 쭉 펴고 버티는 거, 아니면 격에 등을 기대고 무릎 살짝 굽혀서 앉는 자세 유지하는 벽 스쿼트 같은 거, 이런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런 가벼운 운동들이요. 네. 세 번째는 무릎의 나쁜 자세 피하기.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바닥에 쪼그려 앉는 거, 무릎 꿇는 거, 양반다리 하는 거, 이런 건 무릎 연골에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의자 생활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금지.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걷기 운동이랑 무릎 따뜻하게 하기.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하루 30분 정도 평지 걷는 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 춥거나 에어컨 바람 쐴 때는 꼭 무릎 덮어서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걷기랑 보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염증 줄이는 데 좋은 오메가3 지방산,
이게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거든요. 아, 오메가3요? 네, 그리고 항산화, 항염 효과 좋은 안토시아닌, 이건 체리나 베리류에 많고요. 녹차에 많은 카테킨, 그리고 뼈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D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 많이 든 음식은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드니까 좀 줄이시는 게 현명하고요. 아, 먹는 것도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건강의 기본이죠. 네, 알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 정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소주 생강요법 효과만큼이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자료 모두에서 이것만은 제발 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주의사항들이 있던데요. 이걸 놓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못 쓰면 탈이 날 수 있죠. 안전하게 효과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무릎 주변 피부에 상처나 습진, 염증, 발진 같은 게 있을 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 상처 부위는 절대 안 된다. 네, 알코올 성분 때문에 엄청 따갑고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소량으로 피부 테스트를 해보셔야 해요. 피부 테스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만든 소주 생강액을 손목 안쪽이나 팔꿈치 안쪽처럼 좀 연한 피부에 살짝 발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서? 만약에 그 부위가 막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따끔거리면 본인 피부에는 안 맞는다는 신호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생강이나 알코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알레르기 확인. 중요하네요. 셋째, 무릎이 갑자기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질 때 이걸 급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급성 염증일 때는 쓰면 안 된다. 네, 이런 상태에서 온찜질 효과가 있는 소주 생강액을 바르면 오히려 염진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냉찜질이 낫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넷째는요? 넷째, 과유불급.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 효과 빨리 보려고 막 여러 번 바르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조급한 마음에 하루에 막 대여섯 번씩 바르거나 너무 오래 붙여두면 알코올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받아서 손상될 수 있어요. 그 윤태수 선생님 환자 중에도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피부 갈라지고 쓰라려서 고생한 분이 계셨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하루 한두 번, 한 번 쓸 때 10분 내외로 시간하고 횟수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 1, 2회에 10분 내외.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당뇨병이 있어서 피부 감각이 좀 둔하시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 아니면 아토피나 건성 같은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괜찮은지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아, 특정 질환이 있으면 꼭 의사 상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소주 생강요법은 어디까지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 그러니까 보조요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요. 모든 무릎 통증을 이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 싶으면 반드시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같은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35년 경력의 정형외과 의사 김정호 선생님, 그리고 45년 경력의 내과 의사 윤태수 선생님, 이 두 분의 정말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소주와 생강을 활용한 무릎 통증 완화 비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효과를 보고 추천하는 방법인데다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오늘 알아본 방법들, 당장 한두 번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몇 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자세 신경 쓰고 하는 거 꼭 병행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 도움받는 것도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얘기들이 여러분의 무릎에 다시 좀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저희가 또 준비할 유익한 건강 정보들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각에서 이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시라고 응원하는 마음 꾹꾹 담아서 확인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끝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알아본 이 소주 생강요법 말고 혹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접 해봐서 효과를 봤던 무릎 건강을 위한 나만의 특별한 비법 같은 거 없으신가요? 나만의 비법이요? 네. 어쩌면 우리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 속에 우리 무릎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